부자들은 경제신문에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아임뉴스타우로 최영하 연구원께서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먼저 제약바이오주 좀 봐주세요. 일단 뭐 예, 많이 빠지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관심주 지금 1위입니다. 실시간 검색어에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의혹 관련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14일 앞두고 만약 고의로 분식회계로 판정될 경우 내용 같이 보실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바이오주 오늘 하락을 견인하고 있고요. 투심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크게 하락하죠. 신라젠, HLB,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코오롱 티슈진 등 동반 약세예요. 네, 일단 뭐 두 가지 약세 요인이 동시에 겹쳤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뭐 상폐 이슈도 상폐 이슈지만 그 실적 부분이 좀 바이오시밀러 쪽이 이제 경쟁이 좀 심화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셀트리온도 동반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유, 각각 9, 7%. 네. 정말 이제 상장 폐지가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고민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급락이 나오니까 야 이거 더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 일단은 만약에 내일 모레 결과가 잘 나오지 않게 된다면 거래 정지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일단 상폐 이제 실질 검사에 들어갈 테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특히 이제 펀드, 외국인들 자금 같은 경우에는 돈이 묶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보험에 들기 위해서 좀 매도를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엔 최악의 경우에도 예. 저는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 굉장히 적다고 보고는 있지만 상장 폐지는 적다. 네. 가독성이. 하지만 이제 거래 정지가 될 가능성은 존재하므로 그거에 대한 좀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매도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외에 셀트리온도 동반 하락하는 이유는 투심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이제 경쟁이 좀 심화가 되다 보니까 미래 매출액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약간 이런 게 좀 동반해서 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이게 제약바이오주가 급격히 하락하고 투심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이제 이 업종별 변화가 좀 일어나는 것이냐, 제약바이오에서 IT로 좀 다시 옮겨가는 것이냐에 대한 시각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너무나 SOS길래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먼저 봤고요. 헤드라인 다시 넘어갑니다. 한국부터 팔았다. 셀코리아 부른 짠물 배당. 이 배당이 G20 국가 가운데 꼴찌네요. 오늘 머니투데이 지금 전면 기사에서도 보이는데요. 처참하다 못해 무서웠다. 지난 10월의 얘기였는데요. 오를 때는 패싱되고 떨어질 때는 1순위였다. 지난 10월에 한국 증시가 처참히 무너진 후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자조적인 분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외국인이 다 팔아제낀 상황에서 4조 매도한 외국인들이 그래도 배당주는 샀다라는 기사 분석이 오늘 주목이 되고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하클릭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표를 보면 검은 10월에 투자자별 매매 동향, 기관과 개인과 달리 외국인들이 4조 원 가까이 이 매도하며 시장은 요동쳤고 이 IMF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로 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아르헨티나보다도 주가가 더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무서운 기세로 보유주식을 팔아치운 외국인은 S오일이나 SK텔레콤 등을 순매수했는데요. LG유플러스, 제일기획, 현대차, 삼성생명, SK네트워크스, 효성, GS홈쇼핑도 카트에 담았습니다. 50%를 웃도는 배당 성향을 유지해온 S오일, 최근 3년간 배당 수익률이 평균 5%고요. SK텔레콤도 매년 4% 수준의 배당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일기획은 배당 성향이 60%인 고배당주로 배당 수익률을 3%로 넘어서는데요. LG유플러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들 종목을 배당 수익률만으로 가지고 있는 전략이 괜찮은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도 좀 좋은 전략으로 같이 평가받고 있나요? 일단은 저는 실질적으로도 도움이 좀 많이 되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일단 배당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 전체 배당 수익률이 한 2% 정도가 나옵니다. 집계에 따르면. 근데 이제 정기예금 수익률도 한 2% 정도 되죠. 과거에는 배당 수익률이 한
2%, 1.5%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럼 지금 예금 이자보다 낮은 그렇죠. 거였는데 근데 이제는 지금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예. 올라온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매력도는 높아진 상태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코스피 순이익 전망치들을 쫙 보면요. 예전 2006년도에서 2009년도까지는 순이익이 코스피 다 합치면 60조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2010년부터 2016년도까지는 순이익이 한 100조 원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140조 원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 지수는 사실 2006, 7년도와 그다음에 예전에 박스피 수준이었던 2010년도에서 15년도 사이를 거의 비슷한 수준이 2000을 좀 유지를 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매력도는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성장에 대한 의구심은 있지만 돈을 많이 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그 돈을 성장에 쓰는 게 아니라 다시 주주한테 돌려주는 고배당주는 당연히 이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그럼 이 배당 관련주이면서도 같이 실적이나 네. 펀더멘털 같이 좋은 종목들 가운데 어떤 것을 좀 주목하는 일단 저는 SK텔레콤을 가장 SK텔레콤을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예. 그 방어적인 측면에서도 좋고 그다음에 순현금 흐름도 굉장히 유리하게 많이 바뀌었고 그다음 배당 수익률도 거의 4%대에 육박하기 때문에 안정성과 배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서 저는 매력도는 가장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목은 어떨까요? 오늘 머니투데이 핵심 기사 분석 가운데 배당 수익률만으로 일단 6.8%. 종목 이름은 맥쿼리 인프라입니다. 이 종목을 해부해봤다라고 해서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 기사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맥쿼리 인프라의 개요부터 배당 수익률이 올해 예상 6.8%가량인데 실적 추이도 같이 보고 계시고요. 내년 그 2020년까지는 20년에 대해서는 배당 수익률이 7%를 넘어설 것으로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배당 수익률 외에 펀더멘탈이나 어떤 상황인가요? 관심도가. 일단 맥쿼리 인프라는 말 그대로 이제 인프라 섹터 쪽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종목인데 과거에 뭐 지하철 9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진행을 했습니다. 맥쿼리 인프라는 굉장히 현금 흐름이 안전하고 꾸준하고 예. 좋습니다. 배당 수익률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메리트가 굉장히 높은 기업인데요. 하지만 이제 리스크가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생각을 하고 많이 투자를 올랐어요, 이미. 진행을 하셔야 될 것 예.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대부분 국책 사업이라든지 어떤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수주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언론 쪽에서 아무래도 이 맥쿼리 인프라가 너무 독점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은 예. 그게 이제 수주를 못 따낼 가능성도 존재는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통신주나 이런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현금을 쌓는 구조라고 하기보다는 수주를 따내야 계속해서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그렇군요.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기준금리 1.5%보다 4.5배가 높은 수준입니다. 배당으로만 봤을 때요. 이 같은 분배금 증가 기대에 올 들어서 주가도 이미 12% 올라 시세 차익도 챙겼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실적 시즌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좋은 실적 오늘 그 낸 종목 가운데 주가 흐름 좋은 거 두 종목 볼게요. 먼저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거의 한 10% 가까이 오르는 것 같은데요. 3분기 영업이익, 매출액 다 시장 수익률을 시장 컨센서스를 다 뛰어넘었고요. 오늘 더 좋은 종목은 주가 상승률이 웹젠입니다. 그리고 우리 요새 게임주들이 좀 꿈틀거리잖아요. 뭐 넷마블도 그렇고 오늘 웹젠의 호실적 소식 한번 전해드릴게요. 매출, 영업이익 각각 77%, 165% 증가했습니다. 이 순이익도 441% 증가. 이 모바일 게임 뮤 오리진 2 흥행 성공이 3분기 실적 성장을 이끌었다라고 하고요. 이와 더불어 오늘 게임주도 뭐 동반해서 흐름이 나쁘지 않고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오스템 임플란트랑 웹젠 둘 다 너무 저렴한 국면에 있다라고 생각을 두 종목 하고요. 다 좋다? 예, 좋다고 생각을 예. 하고 있고, 근데 둘 중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를 조금 저는 더 좋게 보고 있는 그래요? 상황이고요. 예.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됐네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왜 그러냐면 일단 오스템 예. 임플란트는 이 과거의 성장성이 굉장히 두드러진 종목이었습니다. 임플란트 쪽에서. 근데 이제 시장 점유율을 점차 뺏기면서 주가가 더 이제 하락한 폭보다 뭔가 이제 그러니까 기업의 매출이 줄어든 폭보다 주가의 하락폭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 메리트가 높아진 상태에서 실적이 잘 나오면서 약간 턴하려는 국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있고요. 떨어졌어요. 예. 이게 뭐 7, 8만 원 더 그 이상까지도 갔던 종목인데.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올라가기에는 위쪽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예.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웹젠 같은 경우에는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근데 중국 쪽에서 약간 불확실성은 남아 있기는 한 부분이 그 유아들 이제 게임 시간을 1시간 이내로 단축시킨다 강제로 약간 이런 이슈가 예. 좀 있기 때문에 중국 쪽 매출이 생각보다는 좀 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아직 존재는 하기 때문에 이제 웹젠보다는 저는 예. 오스트 임플란트가 조금 더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초가와 비교해서는요, 오스테비 플란트가 상승폭을 더 늘렸고요, 웹제는 조금 상승폭을 좀 둔화시켰네요. 네, 네. 이 두 종목의 실적 호전주까지 알아봤습니다. 부자들의 경제신문입니다. 함께했습니다.